바랍니다. 예, 복지부 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연구중심병원 육성 R&D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복지부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신 것 같은데 2014년 예산이 100억으로 시작했고 그게 이제 후반기 사업만으로 100억이었고 이제 4개 연구중심병원을 하려고 했는데 1개는 아직 선정 못해서 선정 준비 중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맞습니다. 예. 2015년 예산이 145억인데 145억은 지속과제밖에 수행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계속사업 예산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145억을 복지부가 요청을 해서 기재부에서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더 요청을 했는데 145억으로 된 것입니까? 저희들은 당초 계획대로 저희가 KDI에서 그 예타 결과 같은 것들을 반영해서 좀 더 확대하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앞으로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인지 알려주세요. 저희들도 계속 연구중심병원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는 건 뭐 가장 중요한 방침이고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연구중심병원이 이제 10개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죠? 네. 서울 수도권이 대부분이고 그 지역 병원도 있습니다. 뭐 경북대병원 같은 네, 병원도 그렇습니다. 있고. 사실 연구중심병원 10개 하면 다른 연구중심병원에 대해서 충분한 그 소개가 없으면 기재부에 충분한 설명이 없으면 그냥 병원에 50억씩 나눠주는 거냐, 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연구중심병원은 지금 산학연 연구 사업이잖아요. 그죠? 네, 의료 전달 체계에 있어서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 종합병원이 있는데, 상급 종합병원이 연구중심병원으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의료 전달 체계에 있어서의 위치가 하나 있고, 산학연 같이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대, 뭐 연대, 지금 가천의대 길병원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봐도 그 대학만 하더라도 자기 대학 말고 다른 대학과 같이 하고 있고요. 그 산업체만 해도 4개, 많게는 10개 산업체가 같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연구소도 뭐 4개에서 뭐 10개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병원에 몰아주는 게 아니라 그 연구중심병원의 특성화 사업, 그러니까 연구나 기술, 과제에 대해서 산학연이 함께 발전해서 환자에게 새로운 의료 기술을 제공하고 또 물론 산업 활성화 부분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복지부만이 주장할 게 아니라 기재부도 당연히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그리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그 10년 동안 4,700억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나왔습니다. 그럼 매년 470억 정도고 10개 기관을 나누면 1개 기관에 50억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4개 기관이 지금 하고 있으면 6개 기관이 동시에 하려면 적어도 50억 내외 하면 300억 정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액수를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밝혔던 내용 근거를 분명히 밝히고 연구중심병원에 용돈 주듯이 나눠주는 게 아니고 산학연 연구를 통해서 새로운 의료 기술을 해서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고 부가가치로 젊은이들, 연구, 산업체에 또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알려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뭐 병원이 서울 수도권이라고 해서 거기만 나눠주냐 할 게 아닌 게 연구중심병원의 과제가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 고대 구로 같으면은 지금 감염인데 에볼라 백신이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지금 못 갔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연구중심병원의 특성이 있고 지역이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충분히 반영해서 복지부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회에서도 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꼭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예. 또 신의료기술 평가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중에서도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 사업 관련해서 2012년에 질의를 해서 최초의 2013년도부터 예산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복지부도 노력을 하셔서 2013년에 4억이 반영이 됐고 2014년에 6억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보면 2015년도 그냥 지속사업으로 6억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뭐 어떤 기관에 돈을 나눠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제한적 의료기술 평가를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그 과제들이 한 12개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보면 뭐 특정 어디를 해주자 이런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이식형 우심실 보조장지 치료술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의 약물 치료나 개심술로 치료할 수 없는 신부전 그러니까 심장이식 대기 환자의 이식 전에 가교 치료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대기 상태로만 있고 평가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런 평가는 민간 기업이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행위를 무슨 시험을 해가지고 수익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공익적 연구이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6억이 아니라 추가 과제를 좀 할 수 있도록 뭐 2억이든 얼마든 반드시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이 중요성 인식하고 내년에 2개 사업에 대해서 신규로 추가를 해서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만 반영이 못했습니다.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환자 지원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미수가 의료비 지원 예산이 지금 해마다 부족했었잖아요. 근데 예. 요번에도 보면 그 미수가 증가 추세나 의료비 상승 요인을 감안하면은 그 예산 규모가 제가 자세히 검토를 한 걸 보면 적어도 77억 정도는 증액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노력하실 의지가 있는지 또 노력해서 얻을 가능성은 있는지. 예, 뭐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늘려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미수가는 지금 저는 이제 뇌성마비를 전공을 했었잖아요. 그죠? 1.5kg 이하 저체중아가 태어나면 생존의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지만 신경학적 이상을 가지고 생존할 가능성은 많아지는 거죠. 뇌성마비, 그 다음에 뭐 시각장애, 청각장애, 동반장애는 많아지고 환자는 늘어나고 또 의료기술도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예상치 등을 고려하지 않고 그런 규모를 감안하지 않은 채 계속 예산 배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미지급되거나 늦게 지급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특별히 좀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 또 소아아동 암 환자 의료비 지원 필요성 뭐 이런 부분을 제가 국감 때 서면 질의로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암 환자 지원 사업을 이제 정부가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소아 암 환자, 또 성인 암 환자에서는 의료급여 환자, 건강보험 가입자, 폐암 환자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암 환자 의료비 지원 그 예산안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보니까 이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가 됐고, 하기 때문에 50% 감축해서 산정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동안 누적된 미지급 액수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검토를 했더니 2015년도 암환자 지원사업 예산에 적어도 30억 정도가 부족해서 건보 환자에서 4,800명 정도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추계된다. 이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관심 갖고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이제 네. 예산 반영에 이게 까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재민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찬호지 인재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